안녕하세요. 오늘은 현금흐름 위험 회피 회계에서 저희가 위험 회피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유해용 강의를 안 듣고 이 문제를 처음에 풀려고 했어가지고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 현금흐름 위험 회피에서 그 위험 회피 비율을 조정할 때 제가 이렇게 풀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풀이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게 기출이 아마 한 번 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25년 김기동 선생님 연서 기준으로 응용 20-3번에도 제가 제가 만든 문제랑 거의 유사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만든 건데, 제가 저랑 같이 제가 만든 문제를 풀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가 풀이를 하는지 소개하기 전에, 이제 현금흐름 위험 회피 같은 경우는 공정가치 위험 회피랑 달리 이제 선도 쪽에서의 손익을 저희가 효과적이면은 OCI로, 비효과적이면은 NI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위험 회피 비율이 조정될 때 이 둘 사이의 금액을 정확히 산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도 손익을 효과적인 거와 비효과적인 걸로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지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해볼게요. 일단 상황은 이렇고요. 저희가 금액 차이만 일단 필기를 해놓고 문제 읽어볼게요. 145고 2. 자, 지금 금현물을 매입할 예정이니까 현물의 가격이 떨어지면 좋겠죠? 그러면은 현물에 대해서 숏 포지션을 갖고 있고, 반대로 해지하기 위해서 선도에 대해 롱을 취해야겠죠. 상황은 이렇고요. 제가 선도를 선물이라 표현했을 텐데 선도 선물 또 그냥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풀어봅시다. 일단 케이스 1이 그대로 유지되었던데, 저희가 이거는 케이스 1 같은 경우는 항상 많이 풀어왔던 문제니까 이 풀이법에도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가장 익숙한 케이스로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런 표를 그려주고, 저희가 기준서에 따르면은 이제 효과적인 부분을 판단할 때 누적 베이스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x2를 구할 때 20x1과 누적과의 차이로 저희가 20x2의 손익을 구할 거예요. 일단 이 과정을 왜 하냐? 선도 쪽 손익을, 여기 써놨네요. 선도 쪽 손익을 효과적인 거와 비효과적인 걸로 어떻게 나눌까? 오로지 이 목적만을 위해서 이 표를 그리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20X1년에 현물 쪽 손익이, 선도 손익 먼저 구할게요. 선도 쪽 손익이 145, 단위당 145가 증가했어요. 145원에다가 저희가 1000원즈를 구입할 거니까 145에 1000원즈 해서 14만 5천원 선도 손익을 구해줄 거예요. 근데 효과적인 거는 어떤 금액까지 올 수 있죠? 이제 현물 손익의 절대값만큼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물 손익이 지금 마이너스 98인데 어차피 절대값 금액으로 볼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쪽에는 98 곱하기 1000원즈 이렇게까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98,000원이 저희가 인식할 수 있는 OCI의 상한이 되고 이제 나머지 비효과적인 부분은 저희가 47,000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20XA를 바로 보는 게 아니라 누적으로 저희가 구해주는 거예요. 뭔 소리냐? 지금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이걸 구했죠? 이거를 이제 누적에서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희가 누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개당 온즈당 221원의 이익이 나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221원의 이익이 나기 때문에 1000원조를 곱해주면 22만 1000원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현물 쪽에 손익의 절대값을 저희가 구해줘 보면은 200에 1000원지인 20만 원까지가 저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2만 1000원이 되고 이제 여기서 차익 12만 원과 마이너스 2만 6천 원 이렇게 구해주는 거죠.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상황은 이렇게까지 케이스 1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해서 풀 문제는 아니고 이제 케이스 2와 3을 풀 때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더 쉬운 것 같거든요. 이걸로 케이스 2, 3을 풀어볼게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금 제가 여기 효과적인 부분에 오는 이 금액이 이제 현물의 손익의 절대값이라 했잖아요.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은 이제 현물 손익과 선도 손익의 위험회피 비율입니다. 퍼센트라고만 할게요. 선도 손익 곱하기 어떤 퍼센트. 이거는 뭔 소린지 아실 거예요. 근데 선도 손익 곱하기 퍼센트가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케이스 1 같은 경우는 퍼센트가 100%예요. 예를 들어서 케이스 2 같은 경우는 선도 단위를 90온즈 감소시켰으니까 91%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케이스 1 같은 경우는 선도 손익의 100%를 곱한 14만 5천 원까지밖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한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정의에 의한 당연한 제약인 거죠. 왜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선도 손익이 14만 5천이 났는데 저희가 효과적인 게 15만이고 비효과적인 게 마이너스 5천은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효과적인 거는 14만 5천 원 이 손익이 그대로 와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14만 5천 원이 미니멈으로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물적 손익이 14만 5천보다 작은 9만 8천 원이니까 그대로 쓰는 거고. 아무튼 케이스 2를 풀어볼게요. 케이스 2 같은 경우 20X2초 케이스 3 먼저 풀게요. 케이스 3이 좀 더 쉬워요. 케이스 3 같은 경우는 어쨌든 X2초까지 초의 위험 회피 비율을 조정했으니까 X1은 같을 거예요. 그래서 누적이랑 20X2만 수정해주면 되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선도는 저희가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선도 손익은 22만 1,000원 그대로일 거예요. 근데 이제 효과적인 부분을 인식할 때 저희가 뭐 미니멈 선도의 100%인 22만 1,000원에 그리고 올 수 있는 게 이제 현물 단위를 저희가 180온즈 증가시켰으니까 매입 예정 현물 단위를 180온즈 증가시켰으니까 누적 관점에서 봤을 때 1000온즈는 저희가
토탈 200 증가했으니까 200원 이렇게 쓸 수 있고 180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X1 말에서 X2 2월 말로 올 때 현물이 지금 102원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현물 쪽 손익이 180온즈에다가 개당 102원씩 더 증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218,360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작으니까 이 금액이 미니멈이 되고 218,360이 OCI로 올 수가 있고 그 차액인 2640이 NI에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XA의 OCI랑 NI를 구하라 했을 때 저희가 차익으로 120360과 44360 마이너스 44360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논리는 되게 간단한데 이제 이거 한번 주의해 주시고 이거보다 이게 클 수가 없죠. 그리고 케이스 2를 볼게요. 케이스 2는 케이스 3랑 좀 차이점이 존재해요. 왜 존재하냐면은 케이스 2 같은 경우는 선도 단위를 90온즈 아무리 감소시켰다 하더라도 자산 자체가 이제 BS상 존재하거든요. 그럼 뭔 소리냐면은 선도 1000온즈에 대한 베이스로 어떤 통화 선도 자산이나 부채가 계상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거기서 910온즈만큼은 통화 선도 자산, 통화 선도 부채로 90온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험회피 목적이 아니니까 FVPL로 분류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90온즈가 위험회피 비율 조정에 의해 제거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FVPL로 BS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구해보면은 이거 그대로인 거 납득되시죠? 왜냐면 제가 아까 이 말씀드린 거에 의해서 선도의 손익은 약간 위험 회피와 관련된 손익이라 했을 때는 이게 바뀔 거예요. 근데 그 BS상 토탈 손익을 봤을 때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에 효과적인 부분의 누적은 저희가 어떻게 계산하면은 미니멈 현물은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아까 케이스 1에서랑 똑같을 거예요. 케이스 1에서 20만 원이었죠. 이거랑 뭘 비교해야 되냐면 제가 아까 정의상 제약 조건으로 선도 곱하기 퍼센트라고 얘기를 드렸죠. 지금 선도 단위가 100%에서 91%로 조정을 먹었기 때문에 선도의 총 손익인 22만 1,000원에서 91%가 제약으로 옵니다. 근데 이거 결국 구해보면은 201110이어서 20만 원이 결국 효과적인 부분에 누적이 되고 그러면은 차이 2만 1,000원 그리고 마이너스 2만 6천원 그 다음에 102, 000 이렇게 되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좀 보시면은 케이스 1이랑 똑같죠? 왜 똑같냐면은 똑같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똑같을 거예요. 네. 왜냐면은 이제 이 비효과라고 쓴 부분에 사실 그 FVPL 평가손익이랑 90온즈에 대한
제 재분류 조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 그냥 20X2의 NI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26,000원이라고 하면 되는데 뭐 근데 이렇게 하겠죠. 아마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20X2에 위험 회피와 관련된 NI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사실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은 게 왜냐면은 이 재분류 조정을 이 95인지를 아예 배제해서 재분류 조정을 여기에 포함시킬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근데 이제 평가 손익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좀 애매하죠. 위험 회피와 관련된 NI가 얼마냐. 왜냐면은 이렇게 했을 때 사실 90온즈 이 줄인 것도 위험 회피 비율을 맞추기 위해 줄인 거기 때문에 FVPL로 재분류한 이유가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야. 20X2 NI를 구하라. 그러면은 저희가 뭐 FVPL로 분류한 거 90온즈에 대한 뭐 재분류와 평가 이런 거 고려할 필요 없이 22만 1천원 손도손익을 픽스해 놓은 다음에 이거 한도 체크할 때 91%만 체크해주고 나머지를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위험 회피 비율과 관련된 문제들을 저희가 좀 그냥 숫자 맞추기 놀이처럼 풀 수가 있어요. 어렵게 생각 안 하고. 근데 뭐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번은 20X3까지 물어보면 어떡하냐? 그러면은 좀 복잡해지죠. 아니, 복잡해지기보다는 풀이가 오래 걸리죠. 만약에 X3까지 물어보면 저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20X1에 대한 뭐 효과, 비효과, 선도, 20X2에 대한 효과, 비효과, 선도를 20X2 누적까지로 구한 다음에 여기서 역산하고 또 20X3에 대한 효과, 비효과, 선도에 대한 거는 20X3 누적까지를 해서 여기서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20X2 누적에서 20X3 누적의 이 사이 값으로 저희가 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1년이 추가될 때마다 저희는 플러스 두 칸이, 그러니까 열이 두 개씩 추가되는 거죠. 아무튼, 이럴 일은 없겠지만, X3까지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누적 단위를 끊어서 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